여기는 성남 원도심입니다. 산성역을 중심으로 2개의 신축단지와 1개의 재개발 구역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입주를 마친 산자프, 산성역 자이프로지오가 성남 북초등학교와 희망대 초등학교를 끼고 4개 블럭으로 1, 2, 3, 4 블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남은 일반적인 단지들이 3,000세대, 4,000세대 정도로 대규모의 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곧 분양예정인 산성구역까지 합하면 산성역 중심으로 해서 12,000여 세대의 대규모 단지 그룹이 이루어집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2020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올해로 4년차가 됩니다. 요즘에는 4년차가 되면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원도심 성남 중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대장 단지가 아무래도 앞쪽에 보이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산성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산성대로 맞은편으로도 신축단지 신흥역 한해체 랜더스원, 그리고 금빛 그랑매종 플러스 이제 향후에 산성대로 이남 쪽에 대장 단지가 될 도환 중1 구역이 착공을 했고요. 도환 중2 구역도 조합 설립을 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했습니다. 거대한 원도심 구성남이 10년에서 15년 후 정도면 세대수로는 5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의 성남시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신축 주거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축 아파트와 신축이 될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원도심 성남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산성역 자이프로지오는 5,000세대가 좀 안 되는 규모죠. 4,774세대로 2023년에 입주를 했고 전세 물량도 다 마무리가 되어서 물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상가는 이렇게 좀 비어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거대하게 문조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게이트가 되게 많어. 넓다 보니까, 부지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또 블럭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고 1, 2, 3, 4단지까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게 아쉽기는 해요. 도로가 깔끔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이 산자포가 산성역을 이용하는데 산성역과의 거리가 또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또 블럭별로 시세의 차이가 좀 있는 그런 편입니다. 이렇게 확 바뀌는 지역이 정말 좋아요. 확 바뀌는 지역에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구성남은 정말 한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기회를 줘왔었어요. 정말 제일 자주 온 곳이 구성남인 것 같은데 신축단지가 하나도 없었던 때 원도심 성남이 2012년도에 첫 번째 재개발이 있었어요. 근데 오거리역 쪽으로 단대 프로지오, 중앙동 쪽에 롯데캐슬, 중앙동 힐스테이트 1, 2차 2012년도에 다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그 이후로는 쭉 끊기다가 2020년도에 포레스티아가 들어오면서 이제 원도심 성남의 2기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죠. 포레스티아, 산자포, 금빛 그랑매종, 신흥역 한해체 랜더스원 이런 신축단지가 들어왔고 3기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산성구역, 도환중 1구역, 상대원 2구역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구역 지정됐거나 이제 될 예정인 곳들이 신흥 1구역, 수진 1, 신흥 1, 신흥 3구역, 상대원 3구역의 구역 지정 곧 예정이고요. 쭉쭉쭉 다 원도심 성남 전체가 다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다 들어오면 5만에서 6만 정도 세대가 되는 메가시티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만 하면 막 비례율이 120%야. 지금 그래서 산성구역도 그렇고 도안 중1구역도 그렇고 비례율이 120%가 조금씩 넘어가는데 시공비가 올라도 그래도 사업성이 그래도 나오는 편이죠. 여기는 언덕이 일상적인 곳이어서 언덕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단점으로 다가온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언덕도 이제 평탄화 작업들을 또 많이 하기도 하고 해서 아파트로 만들어진 이런 도로는 못 걸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언덕이 없진 않지만 원도심 성남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평지인 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렇게 단차를 이용한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서 편리하게 좀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남 도안중일구역은 일반 주거지역의 재개발구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도환중1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줄임말이죠. 상업지역이어서 용적률이 높고 역세권 사업지죠. 신흥역을 끼고 성남에서 굉장히 희소한 평지, 여기가 중앙동이에요. 그래서 중1구역. 지하 4층, 지상 39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아파트 1972세대랑 오피스텔 2동 245실로
지어집니다. 준공은 2027년 하반기 예정이고 지금 열심히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블럭은 여기 산성대로를 끼고 길게 대로변에 붙어있는 구역이어서 상가 자체도 스트리트형 상가로 지어질 예정이어서 성남 대로변에서 봤을 때 랜드마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거죠. 아파트, 오피스텔 포함해서 2,000세대가 넘어가니까 바로 뒤쪽에 있는 랜더스원하고 비슷한 규모이죠. 여기가 다 모텔하고 여관 상업지역이었어요. 여기 철거하기 전에 왔을 때는 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모텔들이 있었는데 다 철거가 되고 이렇게 착공에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블럭이 10개 동이고 2블럭이 5개 동이고요. 오피스텔 2개 동에서 총 17개 동으로 이뤄질 예정이고 조합원 분양가하고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합하면 총 매매가가 국민평형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산성역 인근의 신축단지들이 10억에서 11억 원 정도 사이에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도안중1구역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구역이긴 하지만 기존의 단지 대비해서 무척 싸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일반 분양을 2024년 하반기에 예정인데 회사 타입이 10억이 조금 넘는 일반 분양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동호수 추첨이 아직 전이어서 동호수 추첨이 되면 좋은 RR 동호수는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예정이고 또 그렇지 않은 호수들은 조금 더 낮게 매매가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의 신축단지 중에서 아마도 성역 쪽의 대장 단지하고 도안중 1구역이 원도심 성남의 시세를 리드하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도안중 1구역 바로 우측편으로 있는 도안중 2구역도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되어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안중 2구역도 선세대가 조금 안 되는 세대로 반대 오거리역을 끼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안중 2구역도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현대건설이고 힐스테이트로 진행을 하고 도안 중위구역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상 42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법조타운이라든지 이 8호선의 판교 연장 이런 소재들이 있죠. 그래서 원도심 성남에서 판교까지의 접근성, 분당 판교의 접근성이 지금도 나쁘지는 않은데 8호선이 모란역에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판교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원도심 성남 신축 아파트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8호선을 타고 송파나 그리고 강남권역으로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원도심 성남은 강남, 송파 그리고 판교, 성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자리 잡기에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오늘 몹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하지? 도안중1구역 좌측편으로는 성호시장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 철거하지 못한 성호시장 부분은 일부 영업이 바깥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가보시면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호시장 쪽의 개발까지 같이 진행이 된다면 성호시장 그리고 도안중1구역, 도안중2구역 뒤쪽으로 상대원 2구역, 상대원 3구역 산성대로를 끼고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원도심 성남의 두 번째 재개발, 그러니까 2기 재개발의 가장 중심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도안중 1구역의 가치가 조금 더 돋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팔레나 여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일터였고 애와 시와 락과 노가 있었던 곳일까. 오늘 임장 차량에서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원도심 구성남이다 보니까 골목이 많이 있어서 임장용 차량을 우리가 소카에서 렌트를 해서 우리가 코스 안에는 원도심 성남을 곳곳이 다 다니게 되면 코스가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지금 초기 재개발 구역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카에서 임장용 차량을 빌려서 골목을 좀 다녔습니다. 오늘의 임장 루트를 안내드릴게요. 산성역에서 나옵니다. 산성역까지 올라오는데 산성역 플랫폼에서 산성역까지 올라오는데 좀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오시면 바로 보이는 곳이 산성 포레스티아, 산성구역 그리고 신행 2구역을 재개발한 산자프, 산성역, 자이프루지오입니다. 두 곳의 신축단지와 한 곳의 재개발 구역, 곧 분양을 앞두고 있죠. 산성구역까지 이제 둘러보시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신흥동과 그리고 수진동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신흥동과 수진동의 초기 재개발 구역들의 언덕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쭉 지나서 수진역과 신흥역을 끼고 도안 중1구역 그리고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그리고 도안 중2구역을 지나서 신축단지인 금강 1구역인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을 지나가게 됩니다.
금빛그랑 매종을 끼고 상대원 2구역과 3구역을 둘러보는데요. 상대원 2구역은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역 내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임장하시고 상대원 2구역과 3구역을 둘러보시고 다시 단대 오거리역 쪽에서 귀가하는 곳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임장 포인트는 위쪽으로 위례와 아래쪽으로 판교 분당 사이에 원도심 성남을 둘러보는 임장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새 것이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이 원도심 성남의 변화 과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루트를 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단지, 우리 4개 단지 만날 수 있고 포레스티아,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하늘채 랜더스원, 금빛그랑 매종,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소규모 단지이기는 하지만 한양수자인 성남 마크뷰, 이렇게 해서 5개 단지가 있고요. 그 신축이 될 곳들이 더 많은 성남의 원도심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 뉴시티, 미래가 더 기대되는 원도심 성남으로 임장 오세요. 원도심에 빌라가 의외로 없어요. 빌라가 있는 곳이 지금 신축이거나 아니면 뭐 철거를 했거나 그래서 뭐 사업의 후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초기 단계에 있는 곳들은 신흥 1구역, 뭐 신흥 3구역, 수진 1구역 이런 구역들이 있는데 여기는 빌라가 거의 없어요. 다세대죠. 빌라 거의 없고 다가구 주택, 즉 덩어리가 큰 것들이 있어서 투자 금액이 5억에서 7억대 이런 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굳이 빌라를 하겠다라고 하면 좀 덩어리가 좀 작은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상대원 3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금액이 3억에서 4억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굳이 구성남에서 투자 금액이 좀 적게 되는 곳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상대원 2구역, 철거를 시작한 상대원 2구역이 있는데 상대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자체가 총 매매가 자체가 지금 인근의 신축 단지들보다는 그래도 1억 5천만 원 이상 정도는 싸기 때문에 8억대죠. 8억대 정도로 총 매매가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원 2구역에 뭐 5구 이런 거는 이제 초기 투자 금액이 3억대, 4억 초반 이렇게 되니까 상대원 2구역 정도가 조금 가벼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사실은 이미 신축인 단지들의 9억 이하, 5구, 9억 이하의 단지들을 뭐 신생아 특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끼고 매수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실거주 하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풀백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세팅값을 잘 입혀서 오히려 신축단지가 성남 원도심에 매집 마련하기에 더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신축단지 그리고 혹은 신축이 될 것들을 잘 계산하셔서 매집 마련 원도심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도 살짝 다르기도 하고 작년 임장 챌린지 할 때는 산자푸가 산성역 자이프루지오가 입주하기 전이어서 산성역 인근이 지금도 약간 도로 확장하는 것 때문에 어수선하긴 한데 그때는 더 어수선했죠. 근데 이제 산성역으로 산자푸가 입주를 하고 그리고 도안 중일구역 신흥역 앞에 있는 도안 중일구역도 진도가 조금 더 진행이 됐고 그리고 상대원 2구역도 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갔던 지역이라고 다시는 안 밟을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1년 전에 갔을 때 다르고 또 올해 가면 또 다르거든요. 진행 단계가 다르고 부동산 분위기가 다르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가도 우리가 갔을 때를 기준으로 느껴지는 거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다르죠. 여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요즘 현대식의 그런 몰 상권이 없는데 근데 또 바로 조금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위례가 있고 위례 스타필드도 이용할 수 있고 장지역 쪽에 현대 아울렛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판교 현대백화점도 있고 그리고 분당 쪽에 백화점들 분당 판교 위쪽으로 위례나 송파 그리고 잠실 쪽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8호선 타고 잠실까지 가는데 20분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잠실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근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메가 상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여기 구도심 성남 내에 몰 상권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인근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일, 신흥1, 신흥3, 뭐 상대원 3구역처럼 이제 구역 지정되고 뭐 조합 설립이 일부 된 구역들은 초기 재개발 구역들이기 때문에 그 덩치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재개발 구역의 덩치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좀 더뎌지는, 많은 의견들과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속도가 좀 더뎌지는 경향이 있는데, 수진동하고 신흥동이 입지가 좋아서 입지는 좋고 구역은 넓고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좀 더딜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또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장들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안하셔야 합니다. 구성남은 기본적으로 입지 자체가 위쪽으로 위례 쪽하고 아래쪽에 판교, 분당을 끼고 있는 그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으로 다 택지지구여서 이 사이에 낀 도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모든 지역의 원도심이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 참 안 된, 정리가 좀 덜 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원도심의 인프라가 꾸준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모란, 수진, 신흥 쪽으로의 상권들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여기만 해도 시장이 5곳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들도 이용할 수 있고, 산성대로 주변 인근의 그런 인프라들을 잘 누릴 수가 있어서 원도심이어서 편리한 점도 있고 원도심이어서 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위쪽 아래쪽은 다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는 현재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진행 중인 과정 속에서의 그런 어떤 투자로서의 보물 같은 그런 집들을 찾을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8호선 라인을 끼고 있어서 8호선과 수인분당선 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도 꽤 괜찮습니다. 8호선은 아래쪽으로 판교까지 연장이 될 예정이어서 판교까지, 분당 판교까지 접근성도 향상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향후의 이야기긴 하지만 트램 1, 2호선이 연장이 되어서 트램 성남 1호선이 원도심을 이렇게 횡단하는 모양새로 분당, 판교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망도 꽤 괜찮고, 그리고 여기가 노후된 주거지가 신축단지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또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좀 젊어지고 있다. 이런 점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무래도 또 아쉬운 점은 학군이 좀 이제 막 형성이 되는, 이제 막 입주하고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대한 학원가라든지 학군 형성이 좀 아직 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부성남하고 항상 비교될 수 있는 곳이 광명 쪽이고 또 안양 쪽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의 빅3 재개발 지역들이 성남, 광명, 안양이기도 합니다. 광명도 성남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남도 이제 신축단지 신축이 될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명하고 많이 비견될 수 있는 곳이 성남이 아닐까 싶습니다.